수년 동안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정부는 군대, 보안부대, 그리고 국가의 거의 모든 핵심 부문을 통제했습니다. 그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죽였습니다. 사담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동안 그의 장남 우다이 후세인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난 우다이는 권력과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우다이는 스포츠, 언론, 비즈니스, 그리고 일부 무장단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많은 전직 관리들과 운동선수들도 우다이가 이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해치고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다이 사담 후세인은 1964년 바그다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사담의 장남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담이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바트당의 적극적인 일원일 뿐이었습니다. 바트당은 아랍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이라크 정부를 통제하려는 정치 정당입니다. 1964년에 사담은 바트당의 일원으로서 한 행동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1966년에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들의 그룹이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우다이는 바그다드에서 성장하고 있었고 1968년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쿠데타로 바트당이 이전 정부를 축출하고 이라크를 장악했습니다. 아흐메드 하산 알 바크르가 대통령이 되었고 사담 후세인은 새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사담은 군대, 정부 관리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감시할 수 있는 엄격한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세인 가족의 삶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우다이는 더 이상 단순한 정치운동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담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의 가족이 받는 돈, 경호, 그리고 특별 대우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다이는 아버지의 권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담의 정부에서는 높은 지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담은 어떤 관리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군사령관이나 바트당의 동료 구성원 중 누구도 그에게 도전할 만큼 충분히 강해지는 것을 사담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차적으로 보안군과 정치당 자체에 대한 통제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1979년에 이르러서는 사담이 최고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아흐메드 하산 알바크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1979년 7월에 사담이 이라크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담은 대통령이 된 지 며칠 만에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당 내부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 적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바그다드에서 바트당 지도자들의 대규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부는 관리들 앞에서 새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음모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반역 혐의로 지목된 당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각자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회의장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바트당의 68명 당원, 이 기소되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2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에 남아있던 일부 당원들은 자신들의 옛 동료들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데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오랫동안 바트당의 일원이었다 해도 사담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우다이는 아직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우다이는 정치 권력이 두려움과 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다이는 아버지가 보안군과 무거운 처벌을 이용해 권력을 지키고 의심받는 적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동생 쿠사이 후세인과 함께 자랐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아버지의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두 사람의 평판은 달라지게 됩니다. 쿠사이는 더 조용하고 보안 및 정부 운영에 더 집중했습니다. 우다이는 충동적이고 잔인하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다이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가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남다르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지금은 완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형제자매들의 이야기에서 분명한 것은 우다이가 자주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학대했으며
거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1984년 우다이는 이라크 스포츠 분야에서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라크 올림픽 위원회의 수장이 되었고 나라의 축구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올림픽 위원회가 선수들의 훈련, 대회 참가, 그리고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다이 밑에서는 이것이 선수들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그의 방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말한 전직 이라크 선수들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적이 좋지 않으면 선수들이 감금되거나 구타당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축구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한 후 심한 폭력을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패배에 대한 분노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다이에게 이라크 팀의 성적은 정부의 이름과 명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실패할 때 우다이는 그것을 개인적인 수치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과거 운동선수들 중에는 올림픽위원회 본부 안이나 근처에 구금구역이 있어서 일부 선수들이 처벌을 받기 위해 그곳으로 끌려갔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이라크를 떠난 후 여러 다양한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우다이의 스포츠에 대한 통제가 커질수록 집권 엘리트 내에서 그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사담조차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88년 10월 우다이는 사담 후세인의 측근이자 음식 시식 담당자인 카멜 카메라나 지주와 함께 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다이와 카멜 카메라나는 그 자리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우다이는 카멜 카메라나를 공격했고 그는 그 상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쉽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다이가 체포되었고 사담 후세인은 자신의 아들이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처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다이는 다시 자신의 예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 권력 체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은 우다이가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아들에게서 완전히 권력을 빼앗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다이가 대통령의 아들로서의 삶을 계속하는 동안 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라티프 야히아라는 이름의 전 이라크 군인이 자신이 우다이의 대역이 되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역이란 유명하거나 권력 있는 사람과 똑같이 보이도록 만들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진짜 사람을 대신해 대중 앞에 나서거나 위험한 장소에 가는 역할을 합니다. 라티프에 따르면 그와 우다이는 어릴 때부터 이미 닮았다고 합니다. 라티프는 1980년대 후반 이란, 이라크 전쟁 중에 이라크 군대에서 복무하던 중 바그다드로 호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다이가 몇몇 공개 석상에서 자신을 대역으로 쓰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티프의 이야기로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감금되고 협박을 당해 결국 그 역할을 맡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라티프는 또한 자신의 외모 일부가 바뀌었고 우다이의 행동, 말투, 옷차림, 그리고 걷는 방식까지 따라하도록 훈련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라티프 야히아 본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몇몇 언론인들과 이라크의 전직 관리들은 라티프가 정말로 우다이의 대역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티프의 이야기 중 일부는 확실히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라티프의 말에 따르면 우다이는 자신을 공개 행사, 정치 집회, 그리고 군사 행사 등 우다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대역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사담의 진짜 아들이라고 오해받아 여러 번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라티프는 자신이 대중 앞에 나설 때 우다이의 사생활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대통령의 장남이 저지르는 수많은 학대, 협박,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결국 라티프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초 그는 이라크에서 탈출해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라티프는 자신이 우다이의 대역으로서 겪었다고 말한 일들을 대중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라티프의 이야기 중 일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1990년대 초가 되자 우다이는 이라크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부하, 사업, 미디어, 그리고 자신이 통제하는 여러 조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제재로 인해 이라크가 약해질수록 우다이의 영향력은 국내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라크에서 우다이의 권력도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 내 긴장의 한 가지 이유는 1986년에 사담이 두 번째 아내로 사미라 샤반다르를 맞이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다이는 이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어머니 사지다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다이는 사담의 측근인 카멜 하나를 탓했습니다. 카멜 하나가 사담에게 사미라를 소개했다고 우다이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 파티에서 우다이와 카멜 하나가 만났을 때 우다이는 카멜 하나를 공격했고 그는 사망했습니다. 그 긴장이 1988년 우다이가 카멜 하나를 살해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담은 우다이를 감옥에 가두었고 나중에 그를 스위스 제네바로 보냈습니다. 우다이의 체류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당국이 그를 추방했습니다. 그 후 불법 총기 문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나라에 또 다른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라크로 돌아왔습니다. 1990년 8월 이라크는 작은 이웃나라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이 결정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과의 8년 전쟁 이후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이에는 석유 생산, 원유 가격, 영토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담은 쿠웨이트를 장악하면 이라크에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은 즉시 침공을 규탄하고 이라크 군대에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사담이 거부하자 유엔은 이라크에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이라크가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미국과 여러 동맹국들은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기 위해 대규모 국제군사연합을 구성했습니다. 1991년 1월 이르자 연합군은 이라크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의 공습과 짧은 지상 공격 끝에 1991년 2월 이라크군은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담에게 큰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라크의 대통령 자리에 남았고 우다이 역시 쿠웨이트 점령으로 이득을 본 통치 가문의 일원으로 남았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있을 때 우다이와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서 고급 자동차와 다른 재산들을 가져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다이는 제재로 이라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사업, 밀수, 그리고 다른 돈벌이 수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재는 평범한 이라크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했고 나라는 많은 수입품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이후 몇 년 동안 식량, 의약품,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필수품의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한편 집권 가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여전히 돈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다이란 자신의 영향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포츠만을 장악하지 않았고 미디어와 비즈니스에도 진출했습니다. 그의 신문 바벨은 유명해졌고 그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며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경제가 약해지는 동안 우다이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디어, 비즈니스, 스포츠, 그리고 다양한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파고넓혀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체제 안에서 점차 자신만의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제는 약해졌고 국제 제재는 엄격했으며 사담 정부에 반대하는 국내 집단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라크 남부에서는 많은 시아파 이라크인들이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정부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우다이가 일부 죄수들에게 직접 처벌을 가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몇몇 전직 수감자들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우다이는 시설에 직접 찾아가 죄수들에게 극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독립적인 보고서들은 우다이 등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남을 해칠 수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평범한 이라크인들이 제재로 인해 고통받는 동안 우다이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호화롭게 살았고 자동차, 술, 무기, 그리고 다른 값비싼 물건들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2003년 미군이 그의 여러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의 방대한 수집품과 호화로운 생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다이의 광란의 파티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고 쉽게 화를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었고 무장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반대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다이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음식부터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회사와 상업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돈은 암시장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국제 제재 때문에 많은 제품을 합법적으로 들여오거나 이라크에서 내보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평범한 이라크인들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집권 가문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밀수와 불법 거래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다이 거녀는 석유, 담배, 술, 그리고 다른 여러 제품의 밀수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이라크인들이 기본 생필품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다이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이국적인 동물들도 키웠습니다. 발견된 재산들은 제재 기간 동안 지배 가문의 삶이 많은 평범한 이라크인들의 상황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대에 그는 사담 페다인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조직은 정규 이라크 군과는 별개의 준군사 조직으로 사담 정부에 대한 극도의 충성심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그룹은 정부가 인구를 통제하고 정권의 적으로 간주되는 이들과 싸우는데 도움을 주는 세력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심각한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이라크인들과 전 정권의 구성원들이 그의 사적인 행동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우다이가 자신의 권력을 성적 학대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관리들과 목격자들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망명자들에 따르면 그의 부하들이 파티에서 여성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그리고 다른 장소들에서도 여성들을 데려가 그의 소유지로 옮겼다고 합니다. 후세인 가족이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우다이 후세인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히 대통령의 아들이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우다이 후세인이 돈, 언론, 경호원, 무장 인력에 접근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에게 분노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후세인의 권력이 커지면서 또 다른 강력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는 후세인 카멜 알-알마지드였습니다. 사담의 딸 라가드 후세인의 남편이었습니다. 후세인 카멜은 이라크 군사산업위원회를 관리했으며 국가의 군사 무기 프로그램, 특히 화학 및 생물학 무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담과 가까웠고 민감한 군사 프로그램을 담당했기 때문에 후세인 카멜은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8월 갑자기 그는 이라크를 떠나 동생 사담 카멜과 함께 요르단으로 도망쳤고 그들의 아내들 역시 사담 후세인의 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라크 정부의 큰 문제였습니다. 도망친 사람은 평범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후세인 카멜은 이라크의 군사 프로그램에 관한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동안 그는 유엔 무기 사찰단과 대화를 나누었고 유엔이 오랫동안 조사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탈출은 이라크의 과거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세인 카멜의 이라크 밖에서 새로운 정치적 역할을 하려는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형제와 가족과 함께 용서를 받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996년 2월 그들은 이라크로 돌아왔습니다. 후세인 카멜과 사담 카멜은 자신들의 아내인 사담의 딸들과 잠시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두 형제는 자신들의 시족과의 폭력적인 충돌에서 사망했습니다. 두 형제의 귀환과 죽음은 사담의 신임을 잃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후세인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은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다이의 평판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동안 쿠사이에게는 점점 더 많은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쿠사이는 형처럼 요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쿠사이는 언론에서 덜 자주 보였지만 이라크의 가장 중요한 보안 및 군사기관들과 더 가까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우다이 역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1996년 12월 우다이는 바그다드에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있던 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총격을 받아 여러 발의 총알에 맞았습니다. 그의 부상은 심각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암살 시도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걷는데 문제가 생겼고 지팡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우다이에게 그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오랫동안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공인으로 알려졌던 그는 갑자기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다이가 회복하는 동안 쿠사이의 입지는 계속해서 강해졌습니다. 쿠사이에게는 국가보안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일부가 점차 맡겨졌습니다. 그는 특수보안 조직을 장악하게 되었고 공화국 수비대에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화국 수비대는 사담 정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엘리트 군사부대였습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가 되자
더 많은 관찰자들이 쿠사이가 사담이 준비하는 잠재적 후계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쿠사이가 사담의 후계자라는 공개 발표는 없었지만 쿠사이가 우다이보다 실제 군사 및 보안 권력의 중심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다이가 완전히 권력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언론, 스포츠 조직, 사업, 그리고 패다인 사담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에 그는 이라크 의회의 일원이 되기도 했지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다이는 대중에게 더 잘 알려져 있었고 쿠사이는 사담의 안전과 정부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감한 임무에서 더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후세인 가족은 제재, 내부 반란, 그리고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 이르러 그들의 정부에 가장 큰 위협이 닥쳤습니다. 2003년 3월 이라크에서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라크가 여전히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침공 이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의 비축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정부의 조직적인 저항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4월 이되자 연합군은 바그다드에 진입했고 사담 정부는 붕괴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다이와 쿠사이를 보호해주던 체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라크에서 가장 강력한 두 사람이었던 형제는 순식간에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미군이 이전 정부의 최고위 관료들을 찾는 동안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사담은 계속해서 은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7월 22일 미군은 우다이와 쿠사이가 이라크 북부 모술의 한 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110 수사단과 다른 미군 병사들이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결국 치열한 총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에는 우다이, 쿠사이의 10대 아들 무스타파, 그리고 한 명의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전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미군은 견고한 집을 뚫기 위해 더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작전이 끝났을 때 안에 있던 4명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미국군은 나중에 우다이 후세인과 쿠사이 후세인이 사망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다이 후세인은 겨우 39세였습니다. 우다이 후세인의 삶은 단순히 권력자의 폭력적인 아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한 사람이 거의 아무런 진정한 권력의 한계가 없는 체제에서 자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다이는 아버지의 이름, 보안군, 돈,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두려움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그에 의한 많은 학대가 보고되었지만 그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 거의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다이의 권력은 한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정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사담의 정부가 무너졌을 때 우다이에게 보호와 권력을 제공하던 체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한때 이라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의 삶은 모술의 한 집에서 끝이 났습니다.